오늘은 3일차고요 2일차 때는 이렇게 중간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약품 처리 들어간 것도 있었는데 보조 작업들이 사실상 많아가지고 그 부분은 고프로로 저희가 촬영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들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3일차 때 카메라 앞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현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또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이 구간들 철거가 완전히 다 보시는 것처럼 끝난 상태고요. 인사해요, 두드리. 두드리가 잠깐 현장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특이사항 설명을 몇 가지 드려야 될 게, 천정을 지금 보시면 상태가 보강 작업이 지금 많이 돼 있어요. 원래 지금 저희 원래 계획은 이 붙어있는 합판만 철거를 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석고를 갖다 붙이는 게 원래 우리의 계획이었으나, 이게 셀프로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보강이 많이 필요한 상태고 노후되고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철거를 할 때.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위해서 지금 보강 작업이 추가적으로 어제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상태가 지금 보시는 요런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안쪽 같은 경우에도 석고 길이에 들어갈 수 있게끔 다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기선 같은 경우에도 쓸데없는 것들이 좀 많았었는데 정리를 해가지고 주름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간소화시켜서 지금 마무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좀 작업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눈에 확 띄는 부분은 바닥 부분에 지금 우레탄 폼일 거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150에서 200mm 정도 이렇게 얇은 한 50 정도 미리를 떼가지고 깊게 파여져 있었습니다. 고객님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맨 처음 이 집을 지을 때 그쪽으로 습기가 나가라고 오히려 작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간이 비어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30G 단열재를 집어넣고 나머지 빈 공간들은 깊숙이 우레탄 폼을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빈 공간들 쭉 다 둘러보시면 마무리가 깨끗하게 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안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석고 지금 작업 중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마무리가 들어갈 텐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에 상대들을 다 덴조를 다 작업들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지금 석고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런 어제 그때 말씀드렸던 문제의 구간들은 어떻게 지금 중간적으로 처리를 했냐면은, 이런 틈 비는 구간 같은 경우에 우레탄 폼들을 싸가지고 충진을 기본적으로 안쪽부터 해서 이 창틀 샤시에 있는 구멍들을 다 메꿔주는 작업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절단을 하고 단열대 두께에 맞춰가지고 집어서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도 좀 특이하게, 여기는 좀 괜찮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 좀 틈이 좀 많이 벌어졌어요. 아마 안에 있는 시멘트와 밖에 외벽 마감재를 지었던 이 벽돌, 요 작업하는 데에서 유격이 사항이 생겨가지고 좀 이렇게 마감이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도 저희가 30T에서 50T짜리 단열재 치수에 맞게끔 재가지고 안쪽부터 해서 나오게끔 해서 완전히 냉기가 안 나오게끔 그렇게 지금 마무리가 들어갈 예정인 곳입니다. 네. 현장 오늘 여기까지는 좀 설명드렸는데, 오늘 지금 저희가 오전에 이제 할 작업은 석고 작업을 다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바닥에 지금 올라와 있는 우레탄 폼들, 그리고 우레탄 골드폼을 정리를 한 다음에 단열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단열 같은 경우에는 50T로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영상과 특이점을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은 이제 작업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열이 완료되었습니다. 입구부터 들어가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현관처럼 쓰는 그런 구간인데요. 보통 다른 데랑 특이했던 사항이 지금 여기가 가벽이 판넬로 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열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 구간 같은 경우에 사실 곰팡이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쪽 같은 경우에는 문이 있고 햇빛도 들어오고 또 환기도 잘 되는 구간이라서 그렇게 판단이 됐지만 문제는 이렇게 단열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너무 추울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단열이 다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 벽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다 울퉁불퉁한 도적벽으로 이루어진 곳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열재로 다 모양을 잡아갖고 들어갔고요. 이쪽 전체적인 부분도 다 단열벽지로 마감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라인들을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쓴 구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하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깊게 파여져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습기가 빠져나가라고 오히려 그런 구간을 만들어 두셨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구간들을 다 단열재를 집어넣고 우레탄 폼을 쌓았고 막아줬고요. 저희가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50T로 특별하게 작업이 들어갔는데 그 이유인 즉슨 이 창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이 그 석고에 맞춰가지고 라인들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덮고 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두께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0T로 작업이 들어갔는데 되게 깔끔하게 됐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50T로 했기 때문에 하단 부분까지 내려가는 단열재가 밑에까지 완전히 들어갈 수 있게끔 작업이 됐고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이 지금 중간에 있는 중문 요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잡아놓은 상대 개념들이 있었어요. 사실상 이 상대 개념도 다 철거를 하고 작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요걸 좀 고정적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부분적으로 살려 있는 상태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점. 대신 단열재가 52T이기 때문에 장점이었던 부분은 뭐냐면 뒤에 잡혀있는 다루끼라 말하는 상태를 덮고서 우레탄 폼으로 중간에 싸가지고 노출시키지 않게끔 그리고 중간에도 냉기 막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마무리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특이상 잡으면서 들어갔고요. 근데 이 바닥에 고객님이 이렇게 집을 이렇게 하실 때 네. 그러니까 모여라고 이렇게 뭐 공간을 띄워놨는데 그게 실제로 뭐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없습니다. 저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 작업을 처음 하실 당시에 단열재를 좀 깊게 집어넣어가지고 작업을 하고 싶었던 생각이라고 하면은 전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공간을 만들라고 오히려 습기가 빠져나가라고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그거였던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작업한 것처럼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게끔 완전히 단열재가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게끔 해서 작업하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습기가 안 보여요? 습기가 안 모이냐고? 모일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모일까요? 이렇게 그게 왜 안 맞다고?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 건물을 지을 때 사실 뭐 누구 말이 맞고 이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단열재 자체도 지금 저희가 했던 것처럼 아마 밑으로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셀프로 이제 벽면들을 잡고 작업을 하다 보니 그 부분들을 굳이 공간을 대해서 막 이렇게 작업을 하시지 않고 완전 비어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단열재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밑으로 넣긴 넣었었는데 석고라든가 거기까지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작업들까지 하단 부분까지 들어가 버리니 거기서 곰팡이가 엄청 많이 생기고 석고라든가 이런 자재들이 썩어버리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고객님이 또 이게 뭐 그것까지는 생각을 잘 못하셨는지 자기가 듣기로는 습기가 나가라고 구멍을 팠다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말 그대로 지하다 보니까 단열재를 밑에까지 넣어가지고 단열까지 생각을 하셨는데 마감적인 부분이 셀프로 다 전체적으로 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 완전 구멍을 밀폐식으로 막고 우레탄 폼을 충진을 시켜가지고 공간이 전혀 없게끔 그리고 단열재도 하단 부분까지 들어가게끔 그렇게 작업이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단열 효과가 그러면 바닥 오히려 더 좋은 개념일 수 있죠. 네. 이쪽으로 또 가면 설명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약간 작업이 덜 끝났는데 지금 보시는 좀 특이사항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한 작업인데 보통 상대랑 다루끼를 잡아서 거기다 콘센트를 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콘센트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작업이 들어갔을 때는 단열재로서 벽면 마감이 들어갔기 때문에 콘센트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잘 따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내가 딱 맞게 잘랐지. 내가 시공을 이쁘게 한 거지. 이건 제가 시공을 이쁘게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디테일 샷으로 보여드린다 치면은 여기가 조금 작업이 힘들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쪽까지도 외벽이긴 한데 공간이 굉장히 지금 뭐 상하부장을 다 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있는 최선에서 지금 작업을 들어갔고요. 지금 보시는 요런 요 싱크대에 있는 라인들을 완전히 다 뜯고 새롭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라인들을 최대한 이쁘게 살려서 마감이 들어간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 가장 이 집에서 특이사항이었던 게 이 구간이었죠. 오염도가 굉장히 심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저희가 철거를 하고 보니까 이 창틀이 이제 얹어질 때 우루탄 폼 충진이라든가 중간에 냉기 나오는 구간을 확실하게 잡아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완전 뭐 그냥 옹벽에 바로 석고만 한 장 실리콘으로 붙여놓은 그런 개념인 곳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열재를 굉장히 두껍게 이용해서 작업이 들어갔고요. 이 창틀 안쪽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폼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곳을 집어넣어가지고 폼을 충진을 시키고 단열재로 혹시나 냉기 나올 수 있는 구간을 다 막아서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벌어진 게 컸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단열재로 마감 2장을 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좀 많이 걱정을 했던 게 이 창틀에 있는 이 그 크기가 단열재 붙이는 것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가지고 안 이뻐 보일까봐 많이 걱정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대한 단열재 두께를 여러 가지를 활용해가지고 겉으로 딱 봤을 때 웬만하면 완전 뭐 이미 레벨이 안 맞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틀을 고정시켜서 좀 노출시킬 수 있게끔 신경 쓴 구간이 지금 보시는 이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금은 저 거실과 다르게 여기는 거의 지금 나라시가 끝난 상태인데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바로 지금 여기다 벽지를 붙여가지고 말 그대로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공간이 없게끔 작업을 하게 되고요. 단열 벽지로 또 추가적으로 벽면에 발라서 작업을 하는 또 장점이 뭐냐면 이런 이제 밑에 있는 1층에 있는 집이라든가 아니면 뭐 반지하라든가 그리고 또 냉기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벽지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 혹시나 생길 수 있는 결로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습기로 인해서 단열 벽지가 썩거나 아니면 곰팡이가 또 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업을 하고 단열 벽지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 물기에 강한 자재들로 마무리까지 다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장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단열벽지, 대망의 단열벽지를 붙이면서 또 마무리되거나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Let's go. Right, here we go now. Batman scoop on the mic, mix in the mix on the wheels of steel. This is what I was fucking born to do. Let's go. From the top, let's go. One, two. One, two. Let's go. One, two. 네, 시공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된 모습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있는 공간은 현관 쪽입니다. 현관 쪽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사실상 방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조적벽으로 다 만들어진 곳이었는데 요 문을 이용해가지고 중문처럼 중간에 설치를 해서 현관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따로 지금 뺀 구간이고요. 작업할 때 보니까 이 문이 이 벽면에 있는 상대 다루기로서 고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요 안쪽 부분은 부분적으로 상대는 철거를 못했지만 단열재를 꽉꽉 치워놓고 단열재 두께가 50T이기 때문에 상태 두께인 30T랑 비교를 했을 때 20T 정도 남았어요. 그거를 다 우레탄 폼을 충진시켜가지고 혹시나 결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잘 마무리한 그런 벽입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가벽이 세워져 있었는데 뭘로 되어 있으면 판넬로 마무리가 되어 있었어요. 지금 판물로 마무리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도 단열이 돼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양쪽으로 30T짜리로 부분적으로 마무리가 들어간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열적인 부분이 전체적으로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혹시나 외기에 노출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몰래 카바가 없었던 거니까 혹시나 보시면서 저건 왜 그럴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단 부분 다 실리콘이 싸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틈들 같은 경우도 좀 다 실리콘이 들어갔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여기 생길 수 있는 외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리콘 마무리를 깔끔하게 함으로써 들어가지 않게끔 지금 마무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이 집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중문 자체가 벽면이 울퉁불퉁한 경우에서 그냥 고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리콘 라인이 조금 안타까워요. 나름대로 최대한 열심히 한다고 했겠지만 벽면 자체가 휘어있는 상황이라든가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라인은 다르지만 저희 아시다시피 압축 기밀 상태, 압축 기밀 방법을 하고 저는 벽면을 완전선 밀어붙여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게 잡혔지만 하지만 단열적인 부분은 탄탄하게 잘 들어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장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위에 같은 경우에는 합판으로 다 되어 있었고요. 그 합판도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다 철거를 했는데 철거를 하던 도중 기본에 잡혀있는 상태, 덴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천정 잡아놓은 것들이 레벨이 많이 안 맞았고 보강 작업이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잡아가면서 작업을 했지만 조금씩 단차가 나는 부분이 생겼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없이 작업이 들어갔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요즘 많아갖고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단열재를 쓰고 있는 게 골드폼, 그래서 앞 상압 출식 방법, 그다음 난연재를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GCS 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불나는 것 때문에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화재적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견적 당시에 2가지 정도의 안건을 드립니다. 혹시나 화재적인 부분이 걱정이 된다고 하시면은 석고도 들어갈 수 있고, 마감적인 부분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GCS 보드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불이 붙지 않게끔 시멘트 몰탈면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어 있는 그런 자재로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해갖고, 마지막 견적 볼 때 나오는 책정되는 금액이나 자재의 선택사항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진짜 건축적으로다가 처음부터 이런 건축법상에 맞는 작업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석고도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저희는 보수 인테리어 개념이고 자재의 선택사항도 고객님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걸 선택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갔던 골드폼이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GCS 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개념이니까,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이 지금 보시는 천장 몰딩과 걸레바지 부분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반지하다 보니까 이런 반지하나 뭐 1층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올라오는 습기가 굉장하기 때문에 밑에 들어가는 걸레바지 또한도 나무 재질로 된, MDF 재질로 된, 아니면 PB 재질로 된 걸로 쓰셔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하단 부분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된 재질로 이용해가지고 혹시나 습기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강하게끔 작업이 지금 들어갔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 벽이 외벽 개념이고요. 단열재 50T로 들어갔고, 사실 뒤에 보시는 이 벽 같은 경우에는 견적상에는 단열재가 30T로 들어가기로 돼 있었어요. 30T로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작업하면서 그냥 50T로 변경해가지고 시공비가 조금, 자재비가 조금 더 나오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마무리가 된 곳인데,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태로 잡고 비드법 단열재가 들어가고 석고로 라인을 잡아갖고 들어간 곳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선 라인들이 밖으로 나가고 노출되어 있는 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30T로 마감을 했을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뭐 몰딩을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이게끔 작업이 하는 게 좀 안 좋다 생각해가지고 아예 하는 김에 50T 자재를 이용해가지고 완전 벽면으로 가게끔 만들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선이 짧아갖고 보일러 선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노출시킨 개념이고, 나머지 선들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 안쪽으로 집어넣고 그 안쪽에 또 충진을 해갖고 마감한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콘센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영상 보셨으면 안에 컨트롤 박스, 콘센트 박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다 교체를 해가지고 일일이 만들어가면서 다 고정을 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깔끔하게 끝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문 자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맨 첫날에도 그렇고 살펴봤을 때 창문을 설치를 할 때 그 사이에 있는 창문 틀 발생하는 구간에 우레탄 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진이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충진이 안 돼 있다는 뜻은 냉기가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고요. 냉기가 쉽게 들어온다는 뜻은 혹시나 집안에서 습기가 생긴다고 하면 그 부분에 결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작업했냐면은 저 단열재를 다 철거를 하면서 틈 벌어진 구간들을 다 일일이 집어넣고 우겨놔가지고 우레탄 폼을 첫날에 써줬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날은 나라시하고 평탄화하고 단열재를 끝까지 위로 올려가지고 창틀에 맞게끔 올려가지고 단열재 냉기가 나오는 구간을 완전 막아서 작업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실은 좀 싱크대도 있고 해갖고 좀 작업이 좀 어려웠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막 팔도 안 들어가는데 막 작업을 한 공간이었는데 그렇게 작업이 들어갔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가스레인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혹시라도 이제 뭐 불에 열기라든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감이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더 넘어가 볼까요? 또 이런 구간들 또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벽이 저희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이 굉장히 맞는 그런 벽이 아니었어요. 시멘트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벽돌이 막 다 노출되어 있는 울퉁불퉁한 곳이었는데, 저희가 단열재로 다 각을 잡고 그 틈 벌어지는데 우레탄 폼을 싸가지고 마치 벽이 새로 한 게 생긴 것처럼 반듯하게 지금 작업이 들어갔고요. 어쩔 수 없이 원래 창틀 두께가 조금 있는데 그런 점들을 다 단열재로 잡다 보니까 조금은 지금 문보다 나오게 되는 상황인데, 문 닫는 데는 마감이 전혀 상황이 없게끔 됐고, 겉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신경을 쓴 그런 구간입니다. 네, 안쪽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집이 되게 특이했던 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건물 뼈대 개념으로서 고정을 시키는 곳이었다고 이야기를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집이랑 특이하게 이렇게 지금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조금 어려웠던 건 뭐냐면 이 튀어나온 벽에 단열재를 붙였을 때 문이 좀 안 열릴까 봐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최대한 단열재 라인을 잘 맞춰가지고 문 여는 데는 절대 이상이 없게끔 만들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 같은 경우에도 이만큼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인즉, 이 벽면이 외벽이기 때문에 냉기가 또 투과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도 57을 이용해 갖고 안쪽부터 확실하게 작업이 들어가서 마무리가 들어갔고요. 전체적으로 이 윗벽 같은 경우에 사실상 내벽도 위치할 수 있는 벽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 단열재가 37호에서 마무리가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대한 깔끔하게 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썼던 구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 왔을 때는 이 벽면 상태가 그렇게 많이 좋지가 않아서 걱정을 했는데, 일일이 여기는 조금 어려웠던 게 벽면에 붙어있는 뭐 시멘트 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쳐내면서 작업을 했어야 됐고요. 상태가 잡혀있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타카들이 박혀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일일이 떼면서 하는 작업이 조금 어려웠던 곳인데요. 열심히 뗀 만큼 단열재를 최대한 평평하게 붙여가지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이 방에 가장 곰팡이가 많았던 구간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구간과 이쪽 구간들이 곰팡이가 굉장히 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저기 있는 주방과 마찬가지 상태로 창틀이 들어갈 때 중간 창틀 사이에 우레탄 폼이라든가 이런 마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석고 자체가 시멘트 옹벽에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냉기를 많이 받고 결로가 쉽게 생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 붙어 있는 벽면을 털어내면서 석고 같은 경우에 다 털어냈고요. 이 벽이 사실 지금 이 정도 상태가 원래 벌어져 있었어요. 벌어져 있었는데 제가 지금 창틀의 이 기본적인 이 센치를 동일하게끔 만들어서 이 벽은 뭐 50T짜리, 이 벽은 30T, 50T짜리, 여기는 50T, 50T짜리 이런 식으로 최대한 맞춰가지고 멀리서 봤을 때 이 창틀이 뭐 완전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통일감을 줄 수 있는 그 두께만큼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작업이 들어갔던 곳이고요. 단열재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가지고 창틀 높이보다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냉기가 좀 많이 줄여둘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썼던 구간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시공이 다 마무리되었고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에서 뭐 8일 정도 걸렸던 그런 현장인 것 같아요. 뭐 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공정들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어려웠던 거는 벽면 상태가 좀 많이 고르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창틀 부분이 마무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좀 걸렸다는 거, 선정적인 부분이 말 그대로 위에는 잡히는 den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 걸 잡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마무리된 거 보니까 고객님께서 굉장히 만족하시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도 깔끔하게 잘 된 집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또 저희 영상 보시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로 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궁금한 사항도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확인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곰팡이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힐동 이은수 과장이었습니다.